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1월 13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예, 조금 전 긴급 속보가 하나 들어왔군요. 그 중앙선관위는 비례당, 비례 무슨 당이란 명칭 사용을 불허하기로 전체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라서 비례자유한국당, 또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세 곳은 해당 명칭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보면 중앙선관위는 발표하면서 올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례란 명칭을 갖다가 사용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 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선거 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이야기입니다.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1월 8일이죠. 오늘부터 닷새 전인 1월 8일 당시 중앙선관위는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불허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었고, 이미 세간에는 지난 2019년 1월 당시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으로 이 선관위 위원이 된 정당 몫이죠. 조혜주 씨가 이번에 중앙선관위의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불허를 결정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조혜주 씨는 선관위 공무원 출신입니다만은 2017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선대위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뻔한 얘기죠. 이미 조혜주 씨를 갖다가 중앙선관위에다가 박아 넣을 때부터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이고, 또 마침 보니까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선거 결과 얘기했는데, 아니 중앙선관위에 권순일 위원장을 비롯한 8명 우리 선관위원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국회가 이번에 1+4가 우격다짐으로 무도하게 통과시킨 선거법,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이 과연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갖다가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사상 최악의, 정말 가장 악질의 선거제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본부중대와 나머지 위성정당을 통해서 진보 좌파들의 과반을 갖다가 독점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에 가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갖다가 강탈하겠다는 것이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 여기에 정당 방위로서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얘기되었던 것이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어서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의원만 출마시키고 비례자유한국당에서는 지역구 의원은 출마시키지 않는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만을 갖다 공천함으로써 1+4 문재인 정권이 갖다가 그야말로 획책하고 있는 이와 같은 비뚤어진 선거법의 쐐기를 갖다가 박으려는 것이 보면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의 근본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그들이 이미 1월 8일부터 예고한 대로 오늘 딱 정확히 그리 며칠인가요? 닷새 만에 또 선관위에서도 여전히 문재인 정권의 또 다른 어떤 하수인임을 갖다가 입증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례자유한국당 못 만들게 하면 방법은 수백 가지도 더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서 예전에 2008년이죠. 2008년 당시에 보수정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을 때 당시 한나라당 내에서 이명박계와 박근혜계가 싸우게 됩니다. 그때 대거 공천 학살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때 박근혜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친박연대라는 전 세계 정당 사상 참 처음으로 사람의 성을 딴 정당이 나왔던 것이죠. 또 그뿐 아니라 그 당시에 친박근혜계로서 목이 잘렸던 김무성 같은 사람은 서청원 의원이 중심이 돼서 친박연대라는 정당을 만들었고, 또 친박 무소속 연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친박연대하고 친박무소속 연대가 대거 또 국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비례자유한국당을 갖다 못 만들게 한다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 당의 당 대표로 누가 보더라도 자유한국당과 궤를 같이 하는 자유우파의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당 대표로 삼고 거기에서 후보자를 내세운 다음에 흔한 얘기로 뭐 공동 연합 선거운동을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유권자 4천만 유권자 중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75% 됩니다만은 그 유권자들이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역구는 자유한국당 황태순 후보를 찍어주세요. 그러면서 뭐 비례대표는 뭐 이름 뭐 비례 자유한국당 못 쓰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죠. 뭐 더불어 함께 가는 더불어 함께하는 자유한국당 아니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함께당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고 뭐 굳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자면은 지금 유승민 의원이 지금 주도해서 만들고 있는 뭐 보수당 새 보수당 있지 않습니까? 새 보수당하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연합 전술 전략을 꾸미게 된다면 뭐 이 지역구 의원은 다 뭐 예를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하고 비례대표는 새 보수당으로 또 심지어는 뭐 그것도 안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조원진의 뭐 우리공화당 이런 식으로 선거 제휴, 선거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은 드디어는 행정부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하고 검찰 장악하고 언론 장악하고 모든 걸 다 장악한 상태에서 지방 권력 장악하고 이제는 마지막 남아있는 입법부마저도 자기들이 보면 되지 않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런 핵의 망측한 틀로서 영구 집권을 꿈꾸고 이해찬 씨가 늘 이야기했던 20년 집권, 50년 집권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법부마저도 반신불수를 만들고 항상 자기들 1+4가 뭐 한 55% 차지하게끔 해갖고 영원한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이와 같은 꼼수, 획책, 거기에 마지막 또 그 들러리 서고 있는 중앙선관위의 결정, 국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어리석지 않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개돼지가 아닙니다. 유권자들 굉장히 현명하고 유권자들 그야말로 지금은 마음속에 그 분노를 감추고 있지만 4월 15일 반드시 표로서 심판할 겁니다. 비례 자유한국당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당이 바로 보수를 지키는 지역구는 어느 당, 비례대표는 어느 당이라는 그 이미지를 갖다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또 선거 운동 기간 전이라도 계속 우리가 해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